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자에 관한 꿈의 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설명으로 이 모자는 권위나 위엄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모자가 높고 크고 화려할수록 높은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관이나 또 교황의 모자 이렇게 아주 높이 올려져 있는, 또 조선조의 대감의 모자 보면은 아주 이렇게 뿔이 있는 것처럼 아주 좀 폼나는, 모자는 이 가리는, 뭐 덮는, 이 보호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날씨가 무척 더워가지고 저도 뭐 이런 모자 쓰고 다닙니다. 특히 그 테니스 칠 때 이렇게 모자 있는데 아주 참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모자도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런 자가 있습니다. 요게 쓰게 모 덮어 쓴다. 덮어 쓸 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뭔가 위를 덮는, 제가 알기에 이 싸움에서 모자를 빼앗으면 그 게임이 끝나는, 뭐 기마전이다 그러면은 상대편 적장에 모자를 갖다가 이렇게 뺏으면 이기게 되는 그런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쓰게 모자, 덮어 쓸 모자의 자원을 보면은 원래 이 문자라는 말은 이 문하고 자가 다릅니다. 문은 낱낱이라면 자는 여러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루어진, 요 자가 이제 그 쥐자자인데, 쥐 새끼들이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번성해 가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허신의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문을 설하고 자를 갖다가 풀이했다. 허신의 설문해자에는 540개의 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한자 가운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시대로 내려오면서 오늘날 뭐 212자 또 214자 이렇게 부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설문해자에는 어린아이나 이민족이 머리에 쓰는 모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모자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면 위에 이렇게 이 가릴멱이라고 합니다. 요 위에 이렇게 덮어 쓰는 거하고 그 안에 장식에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의 본자가 되겠습니다. 즉 이자에서 나중에 요자가 생겨 나왔습니다. 머리에 쓰는 두건으로 눈 위를 두건으로 가린다는 뜻에서 뭐 가리다, 또 덮어 쓰다 이러한 뜻이 나오겠습니다. 또 여기 덮어 썼으니까 그냥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뭐 이러한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릎 쓸 모자, 우리 모험을 한다, 또는 면류관 면자, 그래서 요 위에 요자가 이 날일자처럼 보이지만은 날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덮어 쓴다. 왕이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좀 가리는, 투구 주자도 여기 요 밑에를 보게 되면은 밑에 요 글자의 모양에서 뭔가 덮어 쓴다, 가린다, 그러니까 투구라는 뜻이 나올 수가 있죠. 가장 최자가 있습니다. 이 가장 최자는 가장이나 최상이란 뜻을 가진 글자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마전 같은 거 할 적에 모자를 갖다가 뺏으면 최고, 그냥 끝나는, 요 위에 자도 이렇게 날일자 또는 가로할 자 비슷한데 지금 현재 가로할 자의 붓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은 없습니다. 편의상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허신의 설문해자 속에는 부수가 540개였습니다.
이거를 212개 붓으로 줄이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슬 주자의 경우에 여기가 임금왕변이 아닙니다. 이게 구슬 옥자인데 요 점 떼어내고 요렇게 간편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뭐 매울 열자, 요거는 요렇게 점 4개 해가지고 오늘날 이 불화자, 불화발, 뭐 연화발이라고 하는데 이 자가 오늘날 이 불화자를 뜻합니다. 근데 뭐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이 가스레인지 불빛을 보게 되면 가스레인지의 그 불꽃이 꼭 요 모양으로 이렇게 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비 연자에서는 요 밑에 점점점이 제비의 꽁지가 되겠습니다. 또 요 물고기 어자에서는 물고기의 꽁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라는 게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변형이 많이 됐습니다. 자, 이 모자가 변형된 것이 이제 무릅쓸 모자. 요 자가 요 밑에 눈목자를 붙여가지고 하여간 눈에다가 뭘 덮여 씌워 놨으니까 그냥 잘 안 보이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앞으로 그냥 막 나아가는 그렇게 편의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가장 모두 채자의 그 자원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이렇게 안에 뭐 덮어 씌우는 거 안에 그 귀를 잡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 한자를 보게 되면 취할 취자라고 하는데 요 왼쪽에는 사람의 귀, 그다음에 오른쪽에 요자는 손을 뜻합니다. 즉 손으로 귀를 갖다가 잡았다. 그래서 취할 취자가 됩니다. 옛날에 전투를 하고 나서 상대방의 그 귀를 갖다가 칼로 자릅니다. 원래는 그 수급을 벤다고 그래서 목을 잘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을 10명 죽였다 그러면은 목 10개를 갖다가 들고 가야 되니까 그거 부피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를 갖다가 요걸 이렇게 잘라가서 이렇게 내밀면 나는 10명을 적을 죽였다. 이래서 귀를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자르는, 그래서 취할 취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안 좋은 얘기로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의 뭐 귀, 또 코를 갖다가 소금에 절여서 가져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공 기념으로 그 일본에 어디 가면 이총이라고 그래서 그런 코무덤, 귀무덤 이러한 게 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이 가장 채자는 그 모자를 좀 취한다, 모자를 좀 빼앗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훗날 모자가 어떠한 권위나 위엄으로 뭐 좀 능력이 뛰어나서 관직을 얻은 사람 이런 의미로 뭐 가장, 모두, 최고 이러한 의미가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자, 모자에 관한 꿈해몽으로 왕관에 관한 꿈해몽을 살펴보면은 왕관을 쓴 잉어가 안기는 꿈이었다. 예, 트로트 가수 장윤정의 태몽이라 합니다. 태몽표상에서 작은 것보다는 크고 늠름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것이 좋습니다. 물고기라 하더라도 조그만 피레미보다 잉어, 뭐 가물치 이러한 태몽이 좋은데 이 잉어가 그냥 잉어가 아니라 왕관을 쓴 잉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꿈의 상징이 너무 절묘합니다. 잉어만 해도 좋은데 그 잉어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던, 그러니까 왕관이라는 게 어떠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기계체조 선수 양학선 선수의 태몽이 어머니 꿈에 그 뭐 붕어가 한 마리 이렇게 딱 튀어오르더니 한 바퀴 휙 돌더랍니다. 덤블링을 해가지고 이 품에 안길 때는 저 커다란 잉어가 돼서 안겼다는 겁니다. 참 태몽대로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양학선 선수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붕어 그런데 휙 하면서 이 덤블링을 했다고 하는데 참 물고기가 그냥 와서 안긴 게 아니라 한 바퀴 공중회전을 해가지고 안길찌개는 커다란 잉어가 되어 있었다. 예, 태몽 표상대로 덤블링 하면은 기계체조 연상이 되고요. 또 안길 때는 큰 잉어다. 좀 나중에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예, 장윤정의 꿈에서 그냥 잉어의 태몽이라 하더라도 장차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왕이면은 가느다란 뱀보다는 구렁이 큰 인물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왕관을 쓴 잉어니까 금상첨화죠. 어느 분야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꿈 가운데 가장 적중률 높은 것이 태몽 꿈이라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미래의 집 꿈의 가장 대표적인 예, 모자에 관한 꿈의夢을 살펴보면 모자는 권위, 권세, 명예, 직업, 협조자, 보호자, 신분증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 대감들의 모자, 왕관이나 교황의 모자를 연상해 보시면 클수록 또 멋있을수록 높은 직위와 신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모자나 옷을 입는 꿈은 취직이나 직책 변동 등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권위를 갖게 되며 새로운 책무를 맡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모자나 옷을 잃어버리는 꿈은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거나 협조자나 어떠한 방도를 잃게 되겠습니다. 한편 모자나 신발 등 어떠한 물건을 사거나 남에게 받거나 심지어 훔쳐오는 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에서는 훔쳐오더라도 자기 손아귀에 넣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물건으로 상징된 새로운 사람이나 이권이나 직위 등을 얻게 되겠습니다. 꿈은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꿈의 언어인 상징으로 이해하고 풀이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자를 새로 만들어 쓰는 꿈이다. 예, 새로운 권위를 갖게 되며 신분이 고귀해지겠습니다. 입학, 취직, 자격증 갱신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 또는 모자를 태우거나 찢어버리는 꿈이다. 예, 아주 안 좋습니다. 현재의 직이나 신분에서 물러나게 되겠습니다. 또 낡은 모자 쓰고 있었다. 안 좋죠. 또 구멍이 뻥뻥 뚫린 모자. 이것도 안 좋습니다. 또 모자에 예를 들어서 더러운 기름이 튀었다. 예, 자기 직위에 손상이 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예, 또 모자뿐만이 아니라 신발이다. 또한 의자를 잃어버리거나 파손되는 꿈도 유사하게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분 직위에서 먹칠하게 되는, 더 나아가서 똥칠하게 되는 그런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바람에 의해서 옷이나 모자, 소지품이 날아가는 꿈이다. 안 좋습니다. 외부적인 압박이나 영향력 또는 타의에 의해서 이게 바람의 상징이 되는 거죠. 정신적, 물질적인 손실을 가져오거나 자신의 권위와 직위가 추락하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학사모, 석사모, 박사모 등을 쓴 꿈이다. 예, 학문적 성취를 이루게 되거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명예를 얻게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2005년 단국대 일반대학원 한문학과 고전산문 전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많이 젊었고 좀 괜찮은 얼굴이네요. 예, 제가 그 선인들의 몽중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김건희는 표절했지만 저의 논문은 100%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 꿈에 관해서 알아야 이 논문을 쓸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자를 벗어서 과일, 돈, 금, 은, 보석 등 기타의 물건을 담는 꿈이다. 예, 정신적인 어떤 사업으로 재물적 이득을 얻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참 감동 깊은
그 법정 판결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 뭐 배가 고파서 어떤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판결을 받게 됐는데 그 판사가 즉석 재판으로 뭐 벌금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 판사가 그럽니다. 그 뭐 옆에 그 모자가 있었는지 뭐 이런 데다가 자기 그 지갑에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몇만 원 놓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어려운 형편에서 그런 거니까 이 내는 벌금에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십시일반 좀 보태주기 바랍니다 하고서 그 모자를 돌리죠. 그러니까 그 방청객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돈을 얼마씩 놓아가지고 벌금이 10만 원이라면 한 30만 원 거쳐가지고 10만 원 벌금 내고 20만 원은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참 아름다운 판결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판사들이 좀 그래야 됩니다. 여섯 번째, 소년 시절로 돌아가서 학생모를 쓴 것을 보는 꿈이다. 예, 학업이나 어떤 연구에 몰두하게 되거나 연수원이나 합숙소 등에서 교육을 받는 일로도 실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 남자분들이 군대 가는 꿈을 이렇게 다시 꾼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강원도 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싼다 이렇게 말하고 제대를 하는데 그 꿈에 이렇게 군대 가는 꿈을 꾸는데 이 경우에는 좀 잠재심리적으로 그 지겨웠던 군대에 관해서 그러한 그 꿈에서 군대에 갈 때는 회사원이라면 뭐 어떠한 이런 연수원 뭐 어떠한 교육원 같은 데 들어가서 좀 행동에 자유가 없는 제약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미래의 꿈이라면 또는 자신이 그렇게 좀 군대처럼 직장에서 속박받는 억압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달여 전인지 어디 뭐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꿈을 꿨는데 그래서 제가 풀이하기를 좀 좋은 쪽으로 이루어져라.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수능 뭐 출제위원이나 문제 검토위원으로 뽑혀간다든지 희망사항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검정고시 출제위원으로 그거는 한 일주일 보름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디 그 이렇게 호텔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감시합니다. 외부와 연락도 못하고. 그래도 검정고시 출제위원은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사이 있다 그냥 나오는데 수능 감독 들어가면 한 두어 달 이렇게 감금 생활을 해야 된답니다. 자, 모자에 관한 꿈의 실증 사례를 보겠습니다. 군인이 군모를 벗고 집에 나타난 꿈이다. 예, 휴가를 오게 되는 일로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좀 자유로운 몸이 된 거죠. 이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복으로 갈아입는 것일 것입니다. 예, 군인 자신의 옆에 군모가 여러 개 놓여있던 꿈이다. 실증 사례로 장교가 제대해서 예비역에 편입되는 일로 실현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방은 아닌 거죠. 예, 저는 ROTC로 소집 해제됐는데 한 40살까지인지 45살까지인지 동원훈련에 1년에 한 번씩 나갔었습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머리가 허연 사람도 와 있더라고요. 그분은 뭐 군의관이었는지 그런데 거기는 42세까지가 아니라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반 병사들은 뭐 나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은 그냥 부르지도 않는데 장교들은 좀 나이 좀 많을 때까지 좀 부릅니다. 예, 아홉 번째, 누가 새로 만든 모자를 씌워주는 꿈이다. 뭐 좋은 꿈 같네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따위를 새로 만들게 되는 일로 실현됐다. 예, 바로 모자가 그 사람의 어떠한 직위, 신분,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뭐 기타 꿈의 몽으로 전투모를 쓰면 예방조처나 작전계획이 성립되고
군인이 집단적으로 철모를 쓰고 행진하면 사업이 번창한다. 예, 멋있게 아주 당당하게 행진하는 꿈을 꿨을 때가 되겠습니다. 예, 왕관을 쓰면 최고의 명예나 권리가 주어지고 학생회장, 퀸, 박사학위, 1등 당선 등의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열쇠를 받는 꿈도 아주 좋습니다.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는 월계관을 쓰면 최고의 명예, 권리, 영광이 주어지며 크게 명성을 떨친다. 아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철학관 원장이 그 꿈에 앞에 월계관을 쓴 사람이 당신이 네 번째인지 5번째 월계관 쓰게 된다고 그러한 유사한 말을 한 꿈을 꿨는데, 저는 철학관 원장이 로또 같은데 당첨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몇 개월입니까? 이게 여름에니까 벌써 한 6, 7개월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참, 꿈의 시련은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또 미국의 어떤 분은 9월 3일인가요? 이렇게 미국 로또는 한 번 됐다 그러면 2, 30억이 아니라 몇백억이 아마 되는 모양입니다. 그분이 로또 되면은 저번에는 차를 한 대 그냥 사 주시겠다고.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유, 주변에서 좀 빨리 이렇게 로또라도 좀 돼가지고 제가 좀 팥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는 일이 있었으면, 그것보다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꿈의 예지력은 100%다. 꿈에서 로또에 당첨되는 좋은 꿈을 꿨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된다. 이러한 것을 좀 증명하는 그러한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반인이 군모를 쓰고 군복을 입으면 취직이나 직책 변동 등을 가져온다. 예, 취업자라면 취업하게 되겠습니다. 사병의 꿈에 장교 모자를 쓰거나 계급장을 달면 출세하거나 권리, 지위, 능력을 얻으며 상관 보호를 받기도 한다. 예, 좋은 거죠. 사병이 장교 모자를 쓰게 되면 사병 모자, 장교 모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제가 80년도 군대 갔을 때는 그래도 장교는 그 화이바가 방탄 화이바입니다. 아주 고강력 플라스틱 총알이 못 뚫는다고 합니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철모 안에다가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그거 쓰면은 처음 쓰면은 그냥 목이 이렇게 좀 아플 정도로 무게가 꽤 나갑니다. 그래서 장교하고 사병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좀 장교 조금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도 식사 시간에는 사병들 먹는 거나 그 옆에 장교 식당이라고 있는데 사병들 먹는 거나 거의 똑같이 먹었습니다. 밥이나 반찬, 고기 다만 이렇게 좀 분리해서 먹다 뿐이죠. 계란 후라이 더 주는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군모를 잃어버리면 강등이나 면직을 당하고, 군인이 무기를 잃어버리면 협조자나 방도를 잃게 된다. 당연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비옷, 삿갓, 장화 등은 협조자, 예방책을 상징한다. 예, 삿갓을 쓰고 걸어가는 꿈은 자신을 좀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러운 일을 남몰래 진행시키게 되겠습니다. 야, 보지 마라. 은밀하게, 그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홍순애 박사 꿈의 몽을 93분 분량으로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 시청 바랍니다. 또 제가 사주의 대중화를 내걸고 100분짜리 동영상으로 사주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주 명리학이야말로 참 학문 중에 학문이요. 우리 우주와 자연과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주 공부해 보니까 사주 공부야말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웬만한 교양상식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 9월 4일부터 한림대학교 커뮤니티 교육원에서 사주 꿈의夢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춘천 부근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꿈의夢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어떤 때는 사주도 막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분리해서 월요일은 꿈의夢만, 화요일 오후에는 사주에 관해서 이렇게 하도록 마음 먹고 있습니다. 다만 사주는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순회 박사 TV에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